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대 뇌혈관 병원 뇌정의 방사선 치료 센터에서 주로 방사선 치료, 정의 방사선 치료와 일반 방사선 치료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 중용학과 임상조 강병입니다. 네, 사실 뇌종양이 이렇게 흔한 병이 아니고 여기 지금 뇌혈관 센터에서 주로는 뇌혈관 때문에 이제 고민되고 걱정되고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고 잘 모르는 뇌종양을, 그것도 방사선 더 모르고 더 피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조금 지겨울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누가 들어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이제 내용 저희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뇌종양이 뭔지, 그리고 뇌종양 위험 인자가 어떤 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있는지, 그리고 뇌종양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아마 아까 혈관 질환하고 뭐 좀 다른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을 텐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뇌종양의 치료는 또 어떻게 뭘 고민하는지, 다른 암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뇌종양의 특별히 방사선 치료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일단은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뇌에서 발생한 거, 뇌나 뇌 주변 조직에서 발생한 거를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부위, 뭐 유방이나 뭐 다른 악성 종양이 이제 뇌로 날라와서 전이해서 2차성 뇌종양으로 말하고, 그리고 뇌에서 다른데 이제 파고들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던 종양이 자라면서 주변 정상 뇌 조직은 이렇게 밀면서, 그래서 이제 침윤하지 않고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양성 뇌종양과, 그리고 주변 조직을 이렇게 침윤하면서 자라고, 그리고 자라는 속도도 좀 빨라서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악성 뇌종양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통칭해서 뇌종양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네, 잘 보이시죠? 저 그림 혹시 무슨 드라마인지 아세요?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서 찍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저는 사실은 다 못 봤어요. 몇 장면 봤는데, 저희 병원 지금도 저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술하면서, 사실 병실도 사실 다른 병원보다 조건이 많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드라마 단골 주제죠. 뇌종양이 걸리면 청천벽력같이 이런 불행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없으실 것 같은데 MRI 찍다 보면은 좀 뇌종양 비슷하게 뭐 이런 거 진료하라고 하면은 또 마음 졸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좀 여쭤보려고 가져왔는데, 일단 뇌종양은 기본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5년 생존율이 전체 아까 양성, 악성 합치면 5년 생존율 65% 이상이고요. 그래도 아주 높진 않죠. 근데 양성 뇌종양은 5년 생존율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라는 건 사실 연세 많은 분들도 많으니까, 양성 뇌종양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산다. 근데 이제 다른 데랑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가져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뇌혈관 병원이잖아요. 다른 뇌혈관 질환에 비해서 악성만 따지면 100분의 1, 그리고 양성, 악성 다 합치면 20분의 1 정도로 되게 드물게 발생합니다. 저게 지금 보면은 2023년 동안 양성 뇌종양은 한 5만 9천 건,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다음에 악성은 12,000건 정도 발생해서 이제 통계 보고가 된 건데, 이 정도로 드뭅니다. 다 합쳐서.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시간, 날짜별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거 오른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왼쪽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제 얼마나 양성이랑 악성 뇌종양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인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주황색이 악성이거든요. 악성은 그대로예요. 한 10,000건 정도 1년에. 워낙 드물죠. 전체 우리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근데 이제 양성은 좀 많아졌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양성 뇌종양의 위험이 높아져서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요. 아마 그때 보험 이후로 MRI 좀 많이 찍게 되면서 비교적 양성 뇌종양은 증상이 있더라도 경미하고 증상이 이제 뚜렷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많이 찍으면서 이제 찾게 되면서 거의 2배 정도로 저희가 많이 찾을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모든 양성 뇌종양이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치료가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종양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잠깐만요. 저 이거 하기 전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주변에 뇌종양을 양성이든 악성이든 전이성이든 가진 가족이나 본인이나 이런 거 고민됐거나 좀 들었거나 이것 때문에 좀 문제 있어서 오신 분 여기 혹시 있으세요? 손 잠깐만 작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거의 없거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혹시 주변에 이제 악성 종양, 뇌종양 말고 유방암, 폐암, 뭐 지인이나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듣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해보거나 좀 걱정된다 이거 들은 적 지인 있으신 분은 있으실까요? 폐암, 유방암이요. 네, 여기 그것도 적네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많아요. 그거는 정말 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뇌로 전이되는 암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이제 폐암 유방암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진단되는 암도 폐암 유방암이고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에서는 거의 3분의 1, 20에서 30%가 뇌로 전이를 하고요. 폐암은 전체에서 한 30에서 60% 정도는 뇌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뭐 원발성 뇌종양만 따지면 워낙에 뇌가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있는 조직이어서 흔하지 않지만 악성 종양이 뇌로 전이할 일은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 들어주시면 혹시라도 뭐 주변에 지인이 뭐 없는 게 좋지만 그런 분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뇌종양의 위험인자로 정확하게 알려진 게 많지는 않아요. 뭐 가족력이 뭐 일부 아주 드물지만 섬유종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험 요인으로 저 방사선 치료 얘기하러 왔는데 유일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진 건 사실은 뇌종양의 위험 요인으로 방사선 하나 있습니다. 뭐 밑에 면역결핍도 이제 드무니까, 그러니까 방사선 자체가 이제 방사선은 넓게 말하면 뭐 우리 보는 뭐 휴대폰에서 전자파 이런 것도 다 방사선이기는 해요. 광의에. 근데 방사선의 에너지 순위에 따라 준위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전리 방사선과 전리가 안 되는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전리 방사선. 전리 방사선이라는 거는 세포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DNA의 돌연변이, DNA를 망가뜨릴 수, 우리 유전 정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원리로 사실은 암을 죽이고 치료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모든 유전자, 어떤 유전자든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유전자, 하필이면 운 나쁘게 망가지면 안 되는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종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양성이든 악성이든.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다가 하필이면 세월이 오래 가다가 나쁜 절대 망가지면 안 되는 게 망가지면 이제 양성이든 악성 종양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맞으면 나중에 뭐 악성이든 양성이든 종양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그런 방사선 치료 이렇게 무서운 걸 하나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살 날이 오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더 뇌가 이제 발달 중인 뇌여서 이런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엑스레이, 뭐 CT 이런 것까지도 이제 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정도로 취약하지만, 저희가 대부분 이제 암을 이제 진단받는 환자분들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악성암인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요게 다시 2차 암이 발생할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방사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신경 기능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 안전한 분들에게 치료하니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뭐 면역결핍에서도 뭐 원발성, 악성 림프종의 발생이 위험했다는 거는 있는데 이건 더 드물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휴대폰 전자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된 건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비전리 방사선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가 그렇게 높은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가지고 악성암이 바로 유방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저희 치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담배, 술 때문에 많이 힘들어, 뭐 그렇게 뭐 특히 환자분 말고 이제 가족분들이 막 끊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뇌종양이 담배나 술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런 거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이성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 뭐 담배가 원인이 될 수, 폐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뇌혈관에도 안 좋기 때문에 방사선 뭐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잘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뇌종양의 증상은 크기가 작을 때, 그냥 작을 때는 무증상이기는 대부분 좀 무증상입니다. 크기가 좀 커진 다음에나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좀 비특이적인 두통을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크기가 좀 더 커지면 크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뭐 좀 분류를 하면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이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제 물이 있고 뇌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종괴가 크면서 뇌척수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일단 두통이 좀 꽤 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보통 쉬면은 두통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두통은 자고 일어나면 밤에 자는 동안 충분히 잤는데 새벽에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혈류가 더 늘어나니까 뇌압이 더 올라가서 그래서 두통이 좀 장시간 누워 있어도 새벽에 악화되는 양상의 두통 그리고 좀 미식거리거나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뇌압이 많이 올라가면 시력도 안 보이고 이제 뭐 경기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개가 압력이 향상한 증상이랑 그다음에 종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신경을 이제 뭐 자극하거나 압박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 마비 증상, 그다음에 경기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뇌가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조절을 하긴 하지만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어떤 부위가 어떻게 뭐 손상이 됐는지, 뭐 침범이 됐는지,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더 문제가 나타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뇌종양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른데 예를 들면 우리 앞쪽 대뇌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전두엽은 뭐 성격이라든지 고위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큰 종양이 있어서 치료받고 뭐 했던 분들 뭐 성격이 좀 변한다든지 동기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계획하고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부위마다 있고 뭐 후두엽 같은 경우는 시각 그리고 뭐 주정엽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뭐 뇌졸중에서도 비슷할 텐데 이제 위치마다 거기에 따라서 기능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작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아주 천천히 자라도 비교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빠르게 갑자기 이제 압력을 주면서 주변에 부종을 일으키면서 자랄 때는 이런 증상들로도 이제 처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를 생각하면은 오셔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부위 암이랑 뇌종양이랑 크게 다른 점은 뭐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뇌는 너무 좁은 공간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체될 수 없는 신경이 모여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피나거나 얼굴 뭐 피부에 잠깐 종양 뭐 양성이 있으면 양성 종양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 뭐 언제 떼고 싶으면 언제든지 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신장 뭐 예를 들면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으면 다른 사람 필요하면 이제 줄 수도 있고 거기 암이 있으면 넓게 다 떼버릴 수가 있는데 뇌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기관이 아주 좁은 곳에 다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그냥 보통 종양 수술이라고 하면 종양을 가운데 두고 넓게 정상 조직을 함께 포함해서 절제를 하면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다시 재발할 수 있어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게 되는데 뇌는 그렇게 아무리 악성이어도 그렇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방사선 치료나 다른 뭐 치료들 다 같이 이제 다각제적으로 진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환자분 기능을 저희에서 목표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종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외과 선생님 혼자서 아니면 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각제적으로 진료를 하고 최대한 어떤 게 환자분 나이는 어떤지 전신 상태는 어떤지 기능이 어떤지 그리고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리고 위치가 신경에 아무리 양성이어도 눈신경에 종양이 계속 자라면 결국 시력이 상실된다든지 다 그런 문제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얼마나 큰지 그래서 모든 종양을 다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점을 잘 정해서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뭐 결정을 하게 되고 저희 기관에서는 다각제도 활발히 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성 뇌종양은 아마 혹시 MRI에서 뭐 발견되실 수도 있는데 뭐 종류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워낙 좀 작아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1년부터 5년까지 이제 0년 처음에 이제 사진을 MRI에서 증상 없이 MRI 찾았을 때 종양을 뇌수막종을 찾았을 때 그 몇 년까지 추적을 했는지에 대한 그래프고 위쪽은 이제 부피에 몇 cc인지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cc 미만일 때는 이제 찾고 나서 5년을 추적해도 크기가 변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여기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거의 가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3cm 이상으로 발견됐던 종양은 지나면서 5년 지나면서 사이즈가 좀 커지는 종양도 있고 해서
작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크기가 커지거나 뭐 이럴 때는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 뭐 방사선 수술 다 고려하게 됩니다. 악성 뇌종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 워낙 제일 이제 수술 기법 중에서 워낙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첨단 기법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 안전 절제를 시행하고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뇌종양 특히 악성은 좀 안 좋은 게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 다른 부위 항암제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만큼 좀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가 더 많이 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전이성은 이제 원바람이 어떤지 그리고 약이 잘 쓰이는 게 있는지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반응이 전체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제가 노란색 쓰면 안 되는데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요. 일단은 X선은 잘 보이시죠? 저희 X선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엑스레이 아시죠? CT 때도 찍고 방사선 때도 찍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조금은 아니고 더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이제 방사선 치료 받았어 이러면은 일부 갑상선암에서 이제 입원해서 하는 치료 제외하고 이제 다 대부분 외부 방사선 치료 방식으로 X선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감마선 X선이랑 물리학적 특성이 다르진 않습니다. 방사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좀 다른데 이제 감마선으로 이제 뇌종양에 대해서 정의 방사선 수술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 몰라도 중입자 아마 꿈의 암 치료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뇌종양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치료는 X선, 감마선, 양성자선 그 정도고요. 아직 뇌종양에서 중입자는 효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고 있고 그게 보고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전자기선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입자방사선이 있는데 전자선, 양성자선, 중성자선, 중입자선 다 종양에서 치료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 크게 차이가 뭐냐면 그 전자기 방사선은 이제 매질 이제 깊이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점점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렇게 그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입자 방사선은 어떤 특정 지점에 모든 에너지를 다 조사하고 그 뒤로는 에너지 소실하는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러면은 뒤쪽으로 지금 여기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암이 있으면 암만 딱 조사하고 뒤쪽으로는 방사선을 안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 그것 때문에 이제 꿈의 암 치료만 기대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특정 지점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사라진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보호해야 되는 정상 조직과 죽여야 되는 암이 바로 그냥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같은 위치에 높은 선량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위험하게 신경이 다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또 잘못 빼다 보면은 다 치료가 안 된다든지 그런 위험을 동시에 받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크게 다른 점은 X선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굉장히 되게 많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치료여서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아시죠? 그때 휴대폰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랑 같은 휴대폰인가요? 그때는 이제 전화만 됐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 그걸로 모든 생활을 다 할 정도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제 기술 발전이 돼서 이제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제 그걸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X선은 좀 그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정밀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선은 물리학적 특성이 좋긴 좋은데 그리고 중성자도 좋은데 워낙 중입자도 좋을 수 있는데 좀 워낙 이제 장비 희귀암과 일부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양성자는 소화에서 도움이 되고 X선 뇌종양에서는 X선 감마선을 쓴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겨우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 휴대폰으로 방사선을 막 세게 조사하면은 그러면은 정상을 다 아주 높은 선량을 주니까 그냥 아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정상 조직이 회복할 시간을 주려고 낮은 선량 이제 조금 하고 그 다음 날 또 치료하면 그 사이에 회복이 되니까 조금씩 조사를 해서 30번 6주 동안 아니면 35번 7주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조사하는 방식이 통상 분할 방사선 치료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 H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필요한 데만 쏘고 아닌 데는 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씩 좀 방사선을 올려볼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치료하게 된 게 이제 뭐 저분할 방사선 치료는 좀 넓은 범위 할 때도 조금 짧게 치료하는 걸 저분할 방사선 치료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의적 방사선 수술은 아주 좁은 부위에 대해서는 고설량을 한 번 또는 5번에 나눠서 하는 치료 방식을 이렇게 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차원으로 그냥 그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쐈다면 이제는 좀 CT 찍듯이 3차원에서 여러 방향에서 쏘는 방식을 채택을 하다가 지금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그냥 사람이 머리로 계산해서는 이렇게 방사선을 주면 제일 좋게 될 거야. 그거로는 한계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어떻게 어떤 뭐 시간 단위, 초 단위로 방향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식,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지금은 거의 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조사 정의적 방사선 수술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방사선 치료가 사실 부작용이 없는 치료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도 특히 뇌종양 치료는 많이 힘들고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그리고 방사선 하면은 환자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주로 방사선 치료를 뇌 전체 뇌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넓게 방사선 하는 거를 옛날 치료, 그때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다 머리 빠지는 치료, 그리고 아예 뭐 아주 뭐 바보 되거나 안 좋은 치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다른 부위는 안 빠져요. 뭐 다른 부위 뭐 유방이나 이런 데 방사선 치료하면 그 주변 털은 빠질 수 있어도 머리는 안 빠집니다. 근데 이제 머리는 여기 머리 피부를 통과해서 방사선 조사하기 때문에 머리 뇌종양 방사선 치료는 머리가 빠집니다. 탈모. 근데 그게 영구 탈모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피로감이나 식욕 조화, 그다음에 두통, 구토 등이 이제 뇌종양 방사선 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뇌종양이 너무 사이즈가 커서 지금 있던 증상이 있던 분들이 조금 치료하면서 더 그런 증상을 겪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치료하는 동안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성 부작용, 그러니까 방사선 조사한 뒤에만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1년, 2년, 3년, 4년 뒤에도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만성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범위가 넓으면 사실 방사선을 넓게 조사를 받고 많이 높은 설량을 받으면 인지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기억력 같은 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건망증 같은 거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보다 제가 이제 치료하면서 좀 힘들게 느끼는 거는, 가뜩이나 이제 많은 치료로 힘들게 지쳐 있는 분들이 치료 끝나고 나서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이나 식욕이 너무 딱 떨어진 상태로 지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넓게 치료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자 좀 계속 노력이 되고 있고요. 많이 좋아져서 뭐 어떤 부위를, 특정 부위를 빼고 방사선을 치료하면 이런 증상들을 거의 겪지 않고 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작용들은 넓은 부위 조사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이제 방사선 수술 방식으로 특정 부위, 이제 종양 있는 부분만, 양성 종양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암 전이 중에서도 몇 군데만 있고 잘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한데, 항상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양성 종양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뭐 피로, 식욕 저하, 두통, 구토, 뭐 인지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부위에 따라서 탈모는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죽은 방사선 치료하면서 이제 종양이 죽게 되면은 그 안쪽 내부로는 이제 괴사된다고 하는데, 방사선 괴사, 그런 방법을 취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거는 종괴로 남기는 하는데, 그게 좀 크기가 크거나 그럴 때는 주변으로 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신경학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악성암의 경우에는 악성암이 빨리 자라는 것보다는 괴사는 속도가 좀 낮아서 증상이 좀 적을 수 있고,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으면 괴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설량을 저희가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뭐 그냥 이제는 끝났고요. 그냥 간단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소개도 할 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진료실에서 좀 질문 받았던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일단 아까 정의 방사선 수술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감마나이프가 거의, 감마나이프는 정의 방사선 수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몰라도 그거는 거의 들으셔서, 그래서 여긴 감마나이프가 있나요? 방사선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방사선 조사 방식이 그렇게 지금처럼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아서 감마 나이프로만 정의 방사선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그리고 거의 저 신경학
외과 교수님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개발한 건데 이제 방사선 개발되고 보면 방식이 엑스레이 방식도 많이 개발이 됐지만 이렇게 정의적으로 방사선 뇌에다가 치료하는 방식은 1960년대 아주 정말 옛날부터 저렇게 3차원적으로 머리 위치를 딱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암이 좀 좋아지겠다, 통증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도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했던 되게 역사가 꽤 긴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선이 뭐 X선하고 차이는 없지만 이제 선원이 조금 차이가 나고 뭐 돋보기로 이렇게 태우듯이 여러 방향에서 한 곳에 딱 집중해서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치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움직이 치료 그러니까 짧게는 10분. 근데 좀 크기가 크거나 뭐 위치에 따라서 뭐 길게는 1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부위가 여러 개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고 그 사이에 환자분 움직이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머리에 이제 틀을 받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틀을 받고 치료를 했으면 지금은 이 엑스레이 방식의 조사 방식이 좀 많이 정말 좋아져서 옛날에는 이게 안 됐는데 지금은 저거 그 감마 나이프에서 조사하듯이 거의 동일한 이제 뭐 더 정밀하게 이제 뭐 더는 아니고 작으면은 감마 나이프가 더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1cm만 이렇게 작은 조명은 근데 뭐 2, 3cm는 오히려 더 지금 방식이 더 이제 조금 정밀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정밀한 거는 거의 비슷하고 치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15분 한 20분 내로 방사선 치료가 모두 가능하게 바뀌어서 머리 안 받고 그 마스크 쓰고 이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치료한 설량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그리고 감마 나이프 말고 엑스레이도 동일한 치료, 동일한 정밀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방사선 전내 방사선 치료가 안 좋다 이렇게 듣고 오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내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뭐 뇌척수액 전이가 의심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거 말고도 무조건 전내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 방사선 치료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봤어요. 그래서 뭐 가망이 없는 환자만 하고 하면은 잘 조절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종양에 대해서 더 세게 조사하면서 중요한 조직은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 치료한 환자들 조금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이거 그 위쪽이 치료 전이고 이제 아래쪽이 치료 후인데 좀 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폐암이 뇌에 전이돼서 한 3군데 정도 전이 병소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생긴 거가 좀 방사선에 워낙 잘 듣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다른 데도 잘 조절될 수 있는 항암제가 좋은 옵션이 있는 이어서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만 이제 방사선 수술 3군데 병소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3달 뒤에는 완전히 다 없어져서 그 뒤로도 이제 잘 치료돼서 되게 편하게 그냥 치료 한 번에 받고 끝나서 이제 추적 중인 환자들이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똑같이 폐암의 전인데 여기는 이제 한 슬라이스만 가져와서 이런데 사실 뇌 전체적으로 다 전이가 됐고 뇌 척수에게도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술은 뭐 물론 다른 항암도 당연히 옵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냥 일반 설량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높은 설량을 줬고 한 4달 뒤에 다시 찍었을 때는 나머지 부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제 그 지금 저 제일 컸던 거 조금 남아 있어서 이 상태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이제 당연히 전내 말고 이제 방사선 수술 말고 전내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위치나 종양 생긴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두경부암에 이제 뇌전이가 딱 한 군데 있었던 저 왼쪽에 있는 거 딱 한 군데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전내 방사선 치료하기에는 좀 너무 뭐 만약에 뇌전이 하나만 있었으면 수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고려했을 수 있을 분인데 다른 데도 다 전이가 돼 있던 분이어서 일단 이 부분은 더 문제 일으키는 걸 막자 하는 목표로 이제 방사선 수술 방식으로 여기만 딱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찍으면 거기는 좀 좋아지는데 나머지 뇌 전반적으로 이렇게 더 퍼져가지고 딴 데 아니고 뇌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어떤 타입인지 그 다음에 뭐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가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어디서도 이제 최선의 치료를 이제 추천을 드릴 텐데 그거를 잘 믿고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성 뇌종양 치료했던 거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 위가 이제 신경 초종이라고 신경의 양성 종양인데 막에서 생기는 종양인데 자꾸 자라면서 신경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종양이에요. 근데 요거 보면은 사이즈가
3cm 정도에서 그냥으로 따지면 작은데 뇌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신경에서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낭성 변화, 이 안쪽으로는 이제 물 찬 거 이게 뭐 죽으면서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경우는 방사선 수술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뭐 방사선 수술하면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줄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수술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안쪽까지 넓게 수술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또 이제 신경학적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의뢰주셔서 방사선 수술 한 번 치료하고 그 뒤로 뭐 4년 동안 점점 크기 줄어들면서 잘 추적하고 있는,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치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신경 초정인데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 있는 부위여서 이제 방사선 수술 방식으로 치료한 환자분이에요. 수술은 안 하고 사이즈가 작고 여기 이제 안쪽에 잘 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이 돼서 방사선 수술 그냥 쉽게 편하게 외래에서 한번 받고 점점 나중에 이제 계속 추적을 하면은 조금 더 줄어들긴 할 텐데 안쪽이 죽으면서 좀 검게 하면서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저희 뭐 경과 관찰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 종양일 때는 저기를 열고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쉬운 수술 아니고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안 하고 그대로 두다 보면 신경 기능이 또 주변으로 밀고 여러 가지 신경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방사선 수술을 잡더라도 먼저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수술에 반응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서 방사선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치료하고 있고요. 저희 뭐 뇌혈관 병원 다 그렇겠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한 일상 찾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뭐 다른 것도 다 좋으니까 말씀하시면 답겠습니다. 네, 아마 없으시면 그냥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 다들 네 종양에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이제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